자, 여러분. 우리 예전에 기생편에서 네. 삼행시 지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게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재밌었잖아요. 제가 운을 띄워볼게요. 나이 33살. 태, 태주가 당신의 마음에 주, 주거 침입해도 되나요? 주거 침입해도 되나요? 문 열어주세요. 와. 제가 먼저 했어야 했어요. 와, 뒤에 세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와. 진짜 잘했다. 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조선통신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히스토리합의 시배틀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럼 뭐 상품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좋아. 뭐예요? 여름에 꼭 필요한 잇 아이템을 넣었고요. 여러분들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주거 침입을 뭔가 넘는 네. 그런 아주 멋진 시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나태주님을 이겨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너무 살살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시 배틀 시작입니다. 멋진 시를 지어주세요. 이야, 뭐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시라는 것이 꼭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장문시도 있고 그냥 자기 생각을 쓰면 되잖아요. 자, 이제 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거 정말 어렵다. 자, 모두 완성하셨나요? 완성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누구부터 발표해볼까요? 전대회 우승자부터 하시죠. 저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럼 나태주 씨부터. 하! 얼음이 생각나는 여름이 왔구나. 길가에 보이는 이 돌은 그녀의 것인가 그의 것인가. 아마도 그 돌은 his 돌이야. 뭐? his 돌이야? 뭐? his 돌이야? 오. 그 돌은 his 돌이었습니다. 아니, 상상도 못했다. 히스토리.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힐스도리아, 힐스토리아까지 이 영어와 어우러진 언어 유희. 정말 훌륭하다, 진짜. 아, 제가 먼저 갈걸요.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하지 말까? 어차피 승부 난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하셔야죠. 나태주님 이름이 왜 나태주인지 알겠네요. 시인 나태주님 예, 만족하실 시인 것 나태주님. 같은데요? 아니, 히스토리하건 쉬스토리하건 졌다 줘. 그냥. 아닙니다. 또 우리 새롭게 또 부흥하는 우리 또 젊은 피 에이샤. 에이샤 글씨 잘 쓴다. 저는 네. 그냥 무더운 여름 에어컨 비 아끼시고 공짜 히스토리아로 더위를 날리세요. 카피 같았어. 표, 광고 표. 카피. 네, 맞아. 우리 저 프로그램 너튜브 페이지 메인에 이거 써놓으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석준 씨 읽어주세요. 아, 진짜 시 쓴 것 같아요. 오, 글씨. 뜨거운 것. 한석준. 뜨거운 것. 역사는 언제나 뜨거운 날 뜨겁게 타올랐다. 그 여름날의 그 열기 시원하게 히스토리아에서 즐겨보리라. 이거 뭔가 라면 CF에 나올 법한 그런 문구인데 시원하게 날려보자. 히스토리아. 히스토리아 라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히스토리아 라면. 이렇게 해봤자 히스토리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니 근데 은근히 박빙인데. 저는 한석준 씨의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뜨거운 것. 뜨거운 것.
한석준 씨랑 지금 나태주 씨가 박빙이에요. 그쵸. 여기 현장 박수 소리로 정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넘길게요. 네, 현장 박수 소리로. 자, 우리 한석준 씨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태주 씨 박수 쳐주세요. 에이시아! 자, 석준 선배님 더 큰 것 같은데요? 에이시아까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이관왕입니다. 나태주님 드리겠습니다. 야, 역시 히스토리아를 어떻게든지 했어야 됐어. 히스토리아가 그의 것인가? 아, 히스토리아. 네, 히스토리아, 네. 야, 요것은 축하드립니다. 또 받을 때 고개를 숙여야 되는 네네. 도리야. 이게 도리야. 이게 도리야. 한국인의 도리야. 그게 바로 네네. 히스토리아. 네, 이게 바로 히스토리야.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저걸 또 네. 공손히 주는 히스토리아.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이쁘다. 드라이 뭐야? 아이스예요? 와, 이거는 여름에 시원하게 해가지고. 네네. 목 이거 아니에요? 네, 나태주님 저기 지방 막 공연 다니실 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와. 잘 쓰실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선풍기. 오. 감사합니다. 와. 예. 네. 아니, 시 하나 짓기도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재술관들은 어떻게 이렇게 즉석에서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네, 이 진짜. 통신사의 고통을 느끼는 네, 그러한 코너였습니다. 그 세 번째 유명했던 인기 통신사 누굽니까? 네. 통신사 중에서도 지금의 BTS라고 불릴 만큼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들이 있습니다. 무예와 댄스를 담당했던 마상제인인데요. 자, 그림에서 그들을 찾아보세요. 확대! 네. 보시면은 말 위에서 우와. 아, 소년인가 보다. 머리를 댕기머리를 네. 했잖아요. 이 그림은 우키우에라는 일본 에도 시대에 풍속한데요. 마상제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처럼 달리는 말 위에서 펼치는 무예를 말하는데요. 조선의 마상제는 천하제일로 칭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때문에 마상제인은 지금의 아이돌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마상제가 지금의 BTS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마상제인들은요, 이 말 위에 서기도 하지만 360도 돌기도 하고 말과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워지죠. 우통을 벗기도 하고 와. 생활 근육. 네. 아, 저라도 응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잔 근육이 그냥 자글자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일본 요청에 의해 1635년 인조 때부터 마상제인을 통신사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말씀하신 대로 묘기가 일단은 마상제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마상제가? 마상제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 가운데 하나로 본래 임진왜란 때 시작된 것으로 기병들이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무예에서 기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내가 말을 잘 타느냐, 말 위에서 활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막 쏘느냐, 뭐 그런 것들을 겨룬 것이죠. 훈련도감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마상제인으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저렇게 하는구나. 자, 마상제는 여기 그림처럼 말 위에서 물구나무 서기, 달리는 말 위에 서서 부채를 들고 뒤로 눕는 등 뭐 어려운 묘기를 막 선보였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땐 나태주 씨는 저거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위에서 날라차기, 돌려차기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전 비와도 왜냐면 무대에서 도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비 오면 저 어떻게 돌아요? 안 미끄러워요? 그건 또 전문적인 또 발가락에 또 컨트롤이 또 있습니다. 발가락에 때는 예. 야, 발가락이 컨트롤하는 게 되게 멋있다. 발가락 컨트롤. 어느 발가락이 컨트롤해야 돼? 그건 양발에 다 컨트롤이 돼야 돼요. 아, 진짜? 네. 말 위에서 돌려면 일단 말의 그 피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 가죽이랑 좀 다르고 좀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를 좀 반동에 의해가지고 역으로 그거를 쓰면은 충분히 저 위에서 도는 게 가능하죠. 좋아! 했을 거라니까. 전생이 했을 거라고. 마상제인 아니었어요? 네. 다음 무대 한번 해봐요. 한번 도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제주도나 다음 뭐 무대. 이런 데서. 제주도. 마상제가 되보겠어. 새로운 기술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이것 때문에 히스토리아 제주도 편 찍어야겠네요. 갑시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구나. 아, 그러네요. 이걸 보기 위해서. 할 수 없다. 아니 그런데 조선통신사가 인기가 저렇게 많았으니 다들 통신사 하려고 경쟁률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인기가 저렇게 많았으니 모두 조선통신사 하겠다고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랬구나. 자, 한석준 씨 해사일기 읽어주세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나라 안은 멀어야 수천 리고 매년 있는 중국 사행길도 4,000리를 넘지 않는다. 여행지 가운데 가장 먼 곳을 논하자면 일본행 통신사가 으뜸이니 왕복 11,300여리에 뱃길이 그 5분의 3을 차지한다. 이는 운수와 천명에 관계되는 문제다. 백길이 5분의 3이라면, 와, 배 타다가 막 진짜 폭풍 우나 파도에 무서웠겠는데요? 야, 근데 이게 저는 뱃길이 그렇죠. 5분의 3이면 그래도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걸어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운수와 천명에 관계된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렇죠. 배멀미는 기본이고요. 아무래도 일본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렇죠. 태풍이라도 만나면 죽는 거죠. 아, 그럼 가기 싫을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길은 절반 이상이 험난한 바닷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통신사가 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직후라면 더더욱 불구대천 원수의 나라 일본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더더욱 기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실제로요. 1763년 조선통신사로 임명되었던 정상수는 노모의 병을 핑계로 통신 사양을 거부했다가 3년간 유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조선에는 조선 통신사가 있고요. 일본에는 일본 국왕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문화를 교류하는 거면은 서로 뭔가 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일본은 임진왜란 때 이미 조선에서 많은 걸 가져가서 조선과 관련된 것들이 이미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사들이 하는 것들이 신기했겠어요. 아, 우리는 책으로 보던 것들인데 진짜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렇죠.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조선인들이 특히 주목한 것이 바로 일본의 출판 문화였어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서 가져간 금속 활자 이 기술로 일본은 인쇄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발견한 작품 중 생각지도 못한 물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건데요. 뭘까요? 책이네. 한석준님. 퇴계집. 오. 정답이에요? 서당하시나요? 훈장님? 나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일본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이황의 퇴계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퇴계집은 이황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을 한석준 씨가 읽어주세요. 오사카에 책이 많은 것은 실로 천하의 장관이다. 우리나라 선현들의 문집 중에 외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으로는 퇴계집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 집에서는 이것을 읽고 서당에서는 이것을 강론한다. 여러 문인들이 필담을 할 때도 질문에 반드시 퇴계집의 말을 즐겨 인용하며 이것을 으뜸으로 여겼다. 네. 일본에서 이황 선생님의 책을 읽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또 이황 선생님도 뭔가 일본에서 또 다른 한류 원조이셨네요. 맞아요. 그 이황 선생님은 일본에서 동방의 주자는 이황이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 일본의 출판 속도는 굉장히 빨랐는데요.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 국왕을 만나고 조선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일본인과 나눈 시문 내용이 이미 책으로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나태주 씨가 관련 내용 해유로 읽어주세요. 네. 두 나라 사이의 비밀을 기록한 것이 많은 글인데 지금 모두 일본 대판에서 출판되었으니 이것은 적을 정탐한 것을 적에게 고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어떤 기록이 일본에 누설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한 책은 두 가지인데요.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이 담긴 징비록과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강항이 일본의 생활을 기록한 간양록이라는 책입니다. 징비록이라는 건 나중에 환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된다. 뭐 요런 식으로 기록해 놓은 건데 일본의 아본이 이미 책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엥?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대비하는 우리만의 비밀 뭐 이런 건데 일본 사람이 읽고 있어요. 그것도 활자 인쇄로 출판해서 네. 더 많이 보고 있겠네. 그러면. 아니 극비를 그러면 누가 유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화는 나는데 어쨌거나 일본이 이렇게 발달한 걸 네. 봤으면 우리도 좀 배울 건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그랬었으면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부유하게 살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외국과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런데 당시 조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외국 문물에 많이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만이 아주 귀한 학문이고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외국 학문을 사학이다. 안 좋은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인한 일본에 대한 악감정도 있었습니다. 나태주 씨가 당시 통신사가 생각했던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담긴 해사일기를 읽어주세요. 네. 각종 시설물이나 가옥의 치장들이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쇼군의 거처에서 만난 고관의 인물 됨됨이가 시원찮으며 칼을 차고 이상한 복식을 한 이 나라가 어째서 오래도록 부국강병을 유지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임진왜란을 겪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일본의 그 어떤 문화를 봐도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저거를 몰랐다는 게 문제죠. 나쁜 점만 보고 좋은 점이 뭐였는지를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와중에도 가져온 건 없나요? 저희가 소극적이었던 것이지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가져온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곳곳의 버전인데요. 제가 정말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저 안에 뭐가 네. 있는지. 촉감 퀴즈입니다, 여러분. 촉감. 저 상자에 손을 넣고 촉감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거 살아있지는 않죠? 무는 거 엄청 걱정했어. 네, 일본산 원숭이 이런 거 아닙니다. 얘 아니에요, 얘? 네. 일본 고양이? 저희도 동물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작진이 그렇게 동물을 넣어놓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자, 누가 먼저 용기 있게 나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네. 나이 순으로. 네. 나이 순으로? 나이키 순으로. 이게 오늘 더러운 거일 것 같아. 더러운 거. 나이순! 넣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감각도 무뎌져. 시계만 딱 빼가는 거 아니야? 시계 쫙. 했는데 시계가 없어졌어. 컬이 있는데? 네? 수염인가? 동물 아니라며? 막 움직이는데? 물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대충 아시겠나요? 잘 모르겠어요. 뭐지? 진심 두려워하시고 있어요, 지금. 수염 있어, 수염. 아니기만 해봐요. 와. 오! 어우, 맞아. 수염이 있고. 어우. 손 안 들어갔는데요? 손 안 들어갔네. 들어갔다고요? 아이씨. 잠깐만. 아우, 잠깐만요. 자, 한석준 씨 하신 멘트. 하나가 아닌데요? 그래, 여러 마리라니까? 어? 뭐지? 자, 에이시아. 에? 뭔 수염이에요? 왜 이렇게 센 척해? 아니, 진짜 수염이 없는데요? 아, 먹는 거 아니에요? 저걸 먹어요? 아니에요? 손에 뭐가 묻었는데? 약간 먼지 같은 게. 냄새를 모르겠는데? 맡아보고 있어요. 냄새는 없는데? 전 딱딱하고 손톱이 들어가져요. 손톱으로 눌러봤어? 네. 훼손을 시켰다는 거야? 나는 누르면 다 물까봐. 네, 여러분들 긴가민가 헷갈리시죠? 자, 그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해사일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들으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섬에 먹을 수 있는 풀뿌리가 있는데 생김새는 산약 혹은 무뿌리와 같고 오이나 토랑과도 같아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생으로도 구워서도 먹을 수 있고 삶아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그쵸, 제가 먹는 거랬잖아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저렇게 얘기하는 거면 오이 같다. 식물인데? 근데 그 풀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뿌리. 뿌리 그래서 식물. 나는 제가 이제 히스토리아 촬영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면서 이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답! 정답! 네. 산더덕. 고구마! 산도덕을 왜? 산더덕. 고구마! 산더덕. 다이어트 할 때 무슨 산더덕을 에이시아 먹어요. 정답. 아, 이게 촉감으로 맞추기 힘들구나. 이게 내가 이걸 갖다 내가 요거예요. 수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아유, 진짜 뜯어버려. 속았어. 제가 또 군고구마, 호박고구마 진짜 좋아하는데
이 고구마가 일본에서 왔다는 건 몰랐어요. 진짜 몰랐네요. 저도 몰랐어요. 잘 가져오셨네. 아이, 그 좋은 걸 가져오시다니. 이 좋은 걸 가져온 분은 누구십니까? 네. 자, 이 고구마를 가져오신 분, 짜잔. 바로 11번째로 일본의 조선통신사로 갔다 온 조엄인데요. 제가 아까 통신사로 파견 가기 싫어서 노모를 핑계로 안 간다고 했다가 유배를 갔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네. 그 사람을 대신해서 1763년 11번째 통신사로 간 사람이 바로 조엄입니다. 아유, 잘 바꿨네. 그러니까요. 네. 잘 바꿨네. 아니, 전임자가 좀 안 가겠다고 고사한 자리면요. 좀 많이 가기 싫어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간다고 하셨네요. 네. 당시 조선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평소 애민정신이 투철했던 조선통신사 조엄은 일본인들이 고구마를 먹는 걸 보고 이거 백성들에게 가져가야겠다. 포만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엄의 생각이 담긴 내용을 한석준 씨가 읽어주세요. 이것들을 잘 키워서 우리나라에 널리 보급하면 문익점이 목화를 퍼뜨린 것처럼 어찌 우리 백성에게 큰 도움이 아니겠는가. 동네에 심은 종자가 만약 잘 자라준다면 제주도나 다른 섬으로 이식하여 재배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멋있네, 이분의 생각이. 네. 근데 저는 문익점 선생님은 목화씨로만 목화씨. 알고 있었는데 조엄 선생님의 고구마 기억해야겠어요. 맞아요. 네. 부산에 가면 고구마 할아버지 조엄 박물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시베지도 있고요. 자, 조엄이 생각한 대로 고구마는 한반도 남부의 육지와 섬에 널리 보급되어 흉년이 났을 때 최고로 귀중한 구원작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와 통신사 파견의 외교적인 의미가 상실이 되어 1811년 대마도에서 국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변질되었고 이렇게 간소화되면서 두 나라 모두 외교적인 이유로 인해 통신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뭔가 고구마까지는 좋아하는데 좀 아쉽네요, 뭔가. 네. 조선통신사는 그들이 방문한 곳마다 서화, 시문, 글씨 등을 많이 남겼으며 그것을 병풍이나 판화 등의 형태로 널리 유행시켰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인데요. 비록 조선통신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조선통신사의 기록물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조선통신사 관련된 세계 기록유산 기록물은 국립중앙도서관 외에도 서울대학교 규장과 부산박물관 등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긴 가봤는데 이렇게 네. 조선통신사 기록이 있다는 걸 모르고 갔거든요. 다시 가야겠어요. 네. 오늘은 한류의 원조 조선통신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교과서에서는 조선통신사 이야기가 자세히 안 나와서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요. 위험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처해서 일본에 가신 조선통신사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고구마도 들어오시고. 맞아요. 네. 저는 이 한류의 원조가 이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었나 네.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또 조선통신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이 대한민국의 한류는 여전히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뭐 참 저는 아쉬운 게 좀 많아요. 그때 네. 그렇게 교류를 많이 하고 다시 관계가 좋아졌을 때 그 일본을 통해서라도 들여올 수 있는 많은 문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랬다면 우리의 개화나 우리의 발전이 이렇게까지 더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한류 열풍으로 한창인 지금 역사 속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조선통신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문화가 조선시대에도 뛰어났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를 해나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 전우의 시체를 죄를 넘고 넘어 앞으로 왜 하는 거야?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야, 이거 진짜 엄청나다. 그 부대의 일지의 한 장인데? 연천 지역이 북한에 소속된 지역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글자 맞아요. 설마. 군 생활을 저 안에서 했기 때문에. 와, 그게 안 끝나야 내가 오늘 안 가는 계속 건데. 오세요. 금방 끝나더라고요.